어린이들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이곳은 서울의 한 공원 화장실입니다. 컴컴한 화장실 앞에서 뛰노는 아이들 중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앳된 모습의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여느 평범한 아이들과 다름이 없지만 시간은 벌써 새벽 2시 52분. 공원은 이미 인적조차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정신없이 뛰놀기를 1시간이요.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지 아이들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향한 곳은 24시간 영업하는 인근의 한 식당. 식당에서 나오는 아이의 양손에는 커피가 잔뜩 들려 있습니다. 잠깐 사이 또 한 차례 커피를 뽑아든 여자아이. 우리가 본 곳만 벌써 11잔째입니다. 일대에서는 이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워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서 아이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한 성인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점퍼를 입은 남자. 그는 화장실에서 아이와 함께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왜 있냐고 물어본 게 낫잖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정성스럽게 고쳐주는 남자, 그리고 한껏 어리광을 피우는 아들. 다른 아이들 또한 아버지와 무척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매일같이 화장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걸까? 새벽 5시 8분, 가족이 돌연 화장실을 나섭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챙겨든 것이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새벽 6시, 방학역을 출발한 가족은 잠시 후 청량리에서 전철을 한 번 갈아탑니다. 3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충남 아산의 신창역. 그런데 이때부터의 행동이 좀 묘합니다.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신창역에서 고스란히 왔던 길 그대로 청량리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은 벌써 낮 12시.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않고 청량리에서 또 한 번 전철을 갈아탄 가족이 1시간 30분여 만에 마침내 도착한 곳은 경기도 병점역. 장장 8시간 만에 처음으로 전철을 빠져나왔지만 주변 상가들을 부지런히 오가는 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해가 지자 또다시 전철을 타고 방학역으로 향하는 아이들.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공원 화장실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켜본 24시간 동안 아이들은 단 1시간도 편안히 누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경기도 병점에 있는 한 대형마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이곳 직원들이 가족을 기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건 왔다 갔다 와. 컴퓨터도 가져가 며칠 전 3남매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무려 4천만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대금은 일시불로 지불하겠다던 통 큰 손님. 이미 가계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가족과 정말 동일 인물이 맞는 걸까? 3남매와 아버지가 마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후 3시경. 꼼꼼하게 가전 매장을 둘러보던 아버지는 아이들이 잠시 텔레비전 영화에 넋을 놓은 사이 한 인터넷 가맹점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일 비싼 거 있어요. 제일 세경이요. 새 집의 인터넷 설치를 부탁했다는 그는 이사할 주소와 연락처까지 빠짐없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마트를 나섰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그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3남매가 얌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평수로 복층을 지어준 걸로 해. 하신 걸로? 그거는 8억이라는데? 어차피 내가 시골에서 15, 5천 주고 사고 왔으니까 금액은 상관이 없다고요. 걔는 상관이 없다. 큰거 많습니다. 그가 찾는 집은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날짜가 빨리는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아니 이름 평수는
잘 안 팔리니까 빨리는 싸잖아. 초조하게 입주 날짜를 재촉하는 게 당장이라도 집을 살 기세입니다. 수소문 끝에 전철역에서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는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1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말을 건넨 그녀에게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빠 거예요. 아빠 거예요. 네.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삼남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올 1월 때까지 살았어요. 방학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같이 봤으니까. 주민들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고급 아파트까지 소유한 부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었던 겁니다. 두 채나 되는 상가를 소유하고 고급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라면 아이들을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수소문 끝에 아이들이 드나들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아이들의 고모라고 합니다. 오빠네 가족과 함께 살았었다는 그녀는 조카들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연 살 곳이 생겼다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오빠와 아이들. 이따금 고모를 찾아오던 아이들도 화장실에서 지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빠 이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돈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면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오빠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다는 겁니다. 자신도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그녀는 오빠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해온 건 오로지 아이들과 살 수 있는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올 때가 있으니까 뭐 생각 들어온 대로 가서 계약을 하겠다고 은행에서 들어오니까. 틀림없이 들어올 돈이 있다. 아이들 또한 그 말을 믿고 화장실 생활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불편하면 이렇게 적고 불편하면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처음부터 여기서 적고 그리고 둘째는 여기서 세수도 하고 그랬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받잖아 여기다 신문 지고 깎고 앉아서 먹었어요. 아이들에게 화장실은 놀이터이자 침실이고 주방이기도 했습니다. 고된 노숙 생활을 해온 아이들이지만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천진난만했습니다. 첫째 승희는 동생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다가 지하철에서 자긴 자야 하는데 안 자니까요. 애들이 거기서 자고 또 나 밖에 나가면 우니까. 그래서 커피 일부러 먹이고 뭐 자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 밤 동생들에게 커피를 마시게 한 게 바로 자신이었단 겁니다. 아이고. 사립학교에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노숙 생활을 하기 전에도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구점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공책을 사들고 정성껏 자기 이름을 적어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쓰지는 못해도 이름이 있는 형 승준이는 동생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참 애비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호족사에는 없어요. 내가. 아 막내. 네. 막내는 아직 지금 출생신고도 거의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내 이름이 없어요. 8살 된 막내는 아직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수소문 끝에 과거 아버지와 함께 직장 생활을 했다는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때 손꼽히던 방역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남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해서 불과 29살의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는 다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고 합니다. 좀 돈이 깊었어요. 돈 씀씀이가 깊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뭐 차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뭔 차냐?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모 회사에서 나오는 다이나스틱 그 검정 그거 썩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날. 남자 또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6년 전 사업 확장에 실패하면서 회사가 부도난 후에도 그는 그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에 남자가 제일 먼저 찾은 것도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고급 콘도. 집이 이제 경매 넘어가지고 집을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콘도에서 한 11월 달까지 11월 초 2월 2일까지 있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 대표로 살던 6년 전 그 시절에 아버지의 시간은 고스란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아이들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셋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교 대신 아버지를 따라 거리를 떠돌았던 지난 6년. 아이들은 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걸까?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고. 말소가 돼버리면 또 안 뜨잖아요. 공사무소에. 안 떠버리기 때문에 주위에 뭐 다른 타인들이 그걸 사회복지처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힘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주소지가 있었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병원을 통해서 공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출생신고 자체는 민원인들이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래요. 네. 이제 그 주소지 안 살아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신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다른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없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 나설 지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아이들의 어머니와 직접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다 성실히 일하던 사람이고 완전히 성실을 썼어요. 되게 순진하고 거짓말하면 티나는 사람이고 속은 거죠. 계속 속은 거죠. 생각해보면 한참 됐어요. 누구보다 남편을 굳게 믿고 직접 돈을 찾아 나섰던 건 그녀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안 순간 집을 나왔습니다. 저희 통해서 뭐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건 없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오로지 과거에 갇혀버린 아버지만을 의지해 살아왔던 아이들. 아버지는 왜 아이들을 데리고 그토록 집을 찾아 헤맨 걸까? 매일같이 전철을 오가며 써온 일기장 속에서 그는 집만 생기면 다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일단은 뭐 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 곁에 있어준 단 한 사람. 하지만 아이들도 아빠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자청한 건 아버지입니다. 특이한 거는 학교는 가고 싶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이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절대적인 보살피는 존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된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불쌍하고 가엽게 여깁니다. 과대망상증이 의심된다는 아버지는 일정 기간의 약물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이날 아버지는 어렵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과는 곧 작별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잠시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맡기고 아버지는 다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겠다고 합니다. 그때 막내 승훈이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아버지에게 건네줍니다. 빨리. 이거 왜 갖고 와? 가. 맞았어. 가. 맞았어. 아니야, 아빠 가. 마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아이가 아버지에게 소중히 건넨 건 어디선가 주운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잘했어. 지난 20일 다시 찾은 아버지와 아이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당분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은 꿈꾸던 멋진 집에서 아버지와 다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도 아이들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젠 누구도 이 아이들을 투명 인간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